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머리를 시원하게 자르신 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또 좋은 또 지상파 방송 출연이 있으실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더워가지고.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네. 요즘 그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10,000명을 넘어야 될 텐데. 네, 아직 1000명도 못 채웠는데. 저 900명이지 참. 자, 조만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강남 대성 기숙의대관 네. 학생들의 어머니께서 구독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이서윤 학생 어머니께서 매주 잘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1000명 일단 돌파해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언어생활 2인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선생님?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가난편. 네. 찢어지게 가난하다. 네. 또 뭐였지? 그 다음에 저 개판 5분 전. 네. 오늘은 전쟁편이에요. 전쟁편. 전쟁. 또 요즘 이슈가 또 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나온 그 유래된 그 말들을 이제 내가 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두두두두두두 슬기로운 언어생활 오늘 두 번째 시간 전쟁편. 그러면 첫 번째,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맞죠?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코가. 어디에서 유래된 거죠? 이게 지금 전쟁인 것 같으니까. 무슨 전쟁? 이거? 그 개벽. 개벽 아니고 임진왜란 때. 그럼 이제 원래 전쟁에서는 뭐를 베는 게 맞죠? 뭐를 베죠? 머리를 베죠. 머리. 예. 머리로 한자로 뭐라 그래요? 투가 아니고 옛날에 자료 보면 급이래. 급. 등급할 때 급이지 급. 급수. 그래서 10여 급을 베었다. 10여 급을 배웠다. 그러면 머리 10개를 배웠다는 뜻입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뭐 자기 전공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뭐 배운 사람의 수를 가지고 뭐 상을 준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머리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크잖아요. 크죠. 일부러 달고 다니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뭐로 바뀌냐면 귀예요, 귀. 귀. 귀를 이제 베는 거죠. 근데 귀의 문제는 뭐예요? 양쪽이 다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카운트하기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보면 이제 귀라든지 코를 처음에는 귀였던 나중에 이제 코로 바뀌겠죠.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하다 보면 귀 무덤, 코 무덤 있습니다. 귀무덤. 그렇죠. 귀무덤, 코 무덤이 있는데 그것이 조선 사람의 그때 임진왜란 때 잘려갔던 것들이 그게 묻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코를 베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아픈 역사네요. 전공을 증명하는 게 이제 귀의 수, 코의 수니까 배워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나 귀는 국적이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본 군인이라고 하면 내가 전공을 세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베겠죠. 그냥 코를 다 베어가겠네. 예를 들면 내 동료가 죽었다. 물론 동료는 직접적으로 이제 아는 동료면 못하겠지만 잘 모르는 동료다 그러면 아군이어도 막 베어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냐면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이진 않겠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겠죠. 민간인. 피난 가는 민간인을 잡았다. 그러면 코만 싹 베우고 담아가는 거지. 살아있는 채 막. 그래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그러니까 아마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사회상에는 분명히 그것도 있을 거야. 아마 사람들 중에 코 없는 사람이 많았다. 살아 있는데 그렇죠. 코가 없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그렇겠죠. 드문드문 있었다. 왜냐하면 꼭 죽은 사람 코만 베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임진왜란에 참혹한 하나의 그 후유증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무서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뭐 이런 말이
그래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슬픈 역사군요.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적들을 또 그런 식으로 전공을 또 세우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따로 이런 건 없는 목을 배웠다, 10여 급을 배웠다, 머리 수로를 계산하는데 우리는 주로 침략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유독이 이제 특히 민들한테는 많았죠. 가슴 아프다. 그래서 그 코를 보내고 귀를 보내고 할 때 그 영수증, 예, 영수증, 예, 이런 것들도 일본에 남아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코 몇 개를 보냈다. 통에 담아서 몇 개를 보냈다. 그럼 실제로 일본에는 그 코 무덤, 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두두두두두. 이것도 아시죠, 이거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환양년. 이것도 일종의 무슨 전쟁? 이것은 이제 중국과의 전쟁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종 병기 활인가?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소재가 되는 배경이 되는 전쟁이 뭐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병자? 호란. 병자로 때 많은 이제 환향여. 많은 여성들과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을 때 그 중에 이제 나중에 비싼 돈을 치르고 데려온 자들이 있겠죠. 특히 여성들. 우리 집에 며느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돈을 주고 빼내오든지 탈출해 오든지 그런 자들을 환향여라 불렀다. 환향. 이 환자가 돌아올 환. 고향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 그 병자호란 때 중국 끌려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근데 문제는 환영을 못 받죠.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또는 이제 정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더럽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욕이 된 거죠. 그렇죠. 환양녀. 그러니까 몸을 더럽힌 여성을 일컫는 일종의 욕 같은 것이 변형되었다. 돈을 주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또 이혼 당하기도 하겠고. 그렇죠. 또는 또 그 환영에서 일부는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자살자라든지 이혼되는 이런 거 많으니까 상징적으로 어느 강에 어느 겨울에 몸을 씻는 것으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면 그런 거를 다 깨끗해진 걸로 간주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걸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본 기억이 있는데 큰 사회 문제였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좀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죠. 그런 표현이죠. 자 이제 가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죠. 오늘 딱 전쟁이군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다음 또 골로 갔다. 3번은 골로 갔다. 아시죠? 이거? 언제 쓰는 표현이지? 골로 갔다. 그냥 죽어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골이 뭐예요? 해골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골이 고기다. 골짜기. 골짜기 왜 왔을까요?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한국 전쟁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 그죠? 빨갱이 몰린 사람들 또는 적군 점령하에서 부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줄에 묶어가지고 저 골짜기 가겠죠. 그럼 따뜻한 총소리 나겠죠. 그럼 묻어버리면 된다고. 그럼 골짜기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벌써 죽으러 간다는 걸 아는군요. 그렇죠. 골로 갔다. 골짜기 갔다라고 하면 골짜기 갔다. 죽었다는. 그래서 이건 또 3번은 그러면 6.25 전쟁과 관계 있는 겁니까? 골로 갔다. 이것도 또 슬픈 표현이네요. 물 먹었다. 물 먹었다. 수장시키는 거. 그 전쟁 때 그 민간인들 중에서 이제 위험시되는 사람들을 포승줄에 묶여서 얼굴 가리고 그냥 손으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죠. 물 먹었다. 물 먹었다. 물 먹었다. 물 먹었다. 이것도 또 죽음에 관계된 전쟁 용어군요. 전쟁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은 내가 찾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이 외국의 역사에서 가지고 네. 인디언 넘버송? 그 노래 있잖아요. 아, 인디언이 춤춘다? 원 리틀.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언 그 노래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경쾌하고 영어 숫자를 외울 때 쓰는 노래잖아요. 영어 숫자. 네. 근데 이것도 그러면 미국의 그 침략 역사 중에 인디언을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전쟁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유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미국에 원래 전래 동요가 있었어요. 네. 전래 동요가 있었는데 네. 인디안 수를 세는 동요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인디안 죽였을 때 그 죽인 인디안 수를 세는 것이 아닐까. 아까 코베인 것처럼. 네. 네. 인디안에 죽은 사람 수를 세거나 혹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흑인. 네. 흑인들 그 노예들 죽이고 뭐 수를 세던 네. 그런 데와 관련되는 노래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1868년에 네. 1868년에 septimus warner라는 사람이 작사가인데 여기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거예요. 전에 내려온 전래 동요를 약간 더 고쳐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게 1868년이고 1년 뒤에 또 영국 사람이 프랭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매우 비슷한 가사로 또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필 노래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서 이 사람이 베낀 건지 이 사람 걸 베낀 건지 몰라요. 근데 이 1869년에 프랭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 작사를 한 것은 원래는 10 Little Niggers 이걸 금둥이란 말에 그런 뜻으로 쓰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뒤 인디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출처가 흑인들 수를 세는 건지 또 인디언 수를 세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1868년 69년경에 최초로 노래 형태를 갖춘 거예요. 근데 1869년이 언제냐 그러면 미국의 대륙 횡단 열차가 완성된 연도가 1869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제 서부 개척이 완결됐다는 이야기지. 대륙 횡단 열차가 이제 미국의 본토를 횡단으로 이제 이렇게 가로지른 철도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뭐 서부 개척이 완료된 시기라 볼 수 있죠. 서부 개척이 완료됐다. 거의 완료된 시점에 나온 노래고. 그래서 이 노래 가사는 좀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 리틀 투 리틀에서 밑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용이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인디안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한 명씩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남았다는 겁니까? 보세요. 처음에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집으로 걸어갔죠. 이거 죽는 건 아닌데 또 한 명이 빠져 9명이 되죠. 그 다음에 한 명이 떨어져 죽었죠. 떨어져서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자르다가 하나 자기 목을 잘라 죽죠. 그 다음에 또 뭐 죽었죠, 이거는. 그 다음 문 위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죠. 4명. 카누를 타다가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죠. 하나가 다른 사람을 쏘아서 죽었죠. 나머지 인디안은 목을 매 자살했단 말이죠. 그러면 10명에서 쭉 인디안들이 쭉 죽다가 나머지 한 명도 죽어가지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69년도에 프랭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거는 약간 좀 다른데 아이가 목이 막혀 죽었어요. 저녁물을 갖다가 먹다가 목이 막혀 죽었고 그 다음에 제 몸을 반으로 잘라 장작을 패고 있다가 몸을 반으로 잘라서 죽었고 벌이 아이를 침으로 쏘아 죽었고 5명이죠. 붉은 청어가 낚시하고 있는 그 아이를 삼켜 죽였고 곰이 한 아이를 껴안았고 죽었고 곰이 이제 몸부러 죽인 거겠지. 그 다음에 햇빛을 쬐고 앉아있다가 햇빛에 바싹 타서 죽었고 그리고 역시 목을 메어 죽어버렸다. 나머지 한 명이 자살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보니까
비슷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디안이라든가 흑인 같은 인종을 학살하고 제거하고 그 미국 사회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 흑인 잔혹사 또는 인디안 잔혹사 역사가 담겨 있는 이런 걸 그러면 주로 이제 백인들이 불렀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 아주 유명해진 노래가 되었고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해진 계기는 퍼졌던 계기는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유럽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추리 소설을 작가가 있죠. 예. 여성 에거사 크리스티라고. 예. 그분이 1939년도에 이걸 소재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10 Little Niggers. 10명의 작은 흑인들. 예, 니가 끔둥이라는 말을 쓴 게 니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렇게 퍼졌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인종차별적 용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이 안 좋아가지고 제목을 바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 그리고 또는 10 Little Indians.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출판됐다는 거지. 그 노래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게 소설의 제목, 미국에서 발행된 그 에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의 제목이에요. 그럼 이런 노래가 아직도 막 불리웁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1 리틀, 2 리틀, 3 리틀 인데 막 부르잖아요. 네. 그냥 그 노래는 많이 퍼져 있고 아마 뭐 저기 우리 아기 상어 노래 있죠. 뚜뚜뚜. 그 유명한 그 노래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알려진 노래죠. 그러니까 뭐 인종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잔혹사고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불러야 되겠네요, 이런 노래는. 그렇죠. 뭔가 옛날에 어떤 민족 자체가 전래 동요 자체가 흑인과 인디안에 대한 어떤 학살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고, 학살의 당위성 그리고 깨끗이 청소했다. 죽은 사람 수를 세는 의미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어쨌든 약간 변형된 형태로 노래가 갖춰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의미가 싹 사라지고 나서 그냥 단 숫자를 배운 노래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 내면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숫자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셌던 것과 매우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죽는다기보다는 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결국은 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커뮤니티에서 말살하거나 제거해 버려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백인들의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아주 그런 어떤 배타적 인식을 이 노래가 담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4개의 단어를 또 함께 공부하면서 해볼까요? 첫 번째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이것은 임진왜란. 그 다음에 환양년이라는 것은 병자호란. 그 다음에 골로 갔다 이 말은 6.25 한국전쟁. 그 다음에 인디안 넘버송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또는 또 인디안과 백인들의 그 전쟁과 슬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번 주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언어들 잘 짚어주셔서 오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3편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드디어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2편에서 여기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건 좀 아껴뒀다가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